안녕하세요. 1월 28일 원픽장윤입니다. 오늘 연휴 잘 보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1월 28일 여러분에게 리뷰해드릴 종목은 코나이입니다. 코나이에 대해서도 제가 올린 이후로 관심들이 참 많으신데요. 이게 어쨌든 정책주이기도 하지만 대선 관련주도 엮이면서 이런 부분들이 2025년의 대선 관련주들의 움직임은 어차피 돈과 밀접히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수 있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아보고 지금 현재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 무엇이고 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코나이의 현재 주가 모습이죠. 차트를 한번 보시면 차트는 종가가 22,500원으로 끝났나요? 저번에 마지막 거래일이 22,500원, 2.04% 오른 가격으로 떨어졌는데 장중에는 6%까지도 6.35%까지 오르면서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이 흐름의 특징을 보시면은 처음에 26,000원 라인의 매수 구간도 그렇고 또 23,600원 라인의 매수 구간도 그렇고 그렇죠. 또 21,200원의 라인도 그렇고 보시면 딱 찍고 올라가는 형태가 보이고 있죠. 그만큼 맥점마다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는 모습이에요. 그러면 맥점마다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데 이게 왜 갑자기 급격히 반영이 되지 않을까? 이런 의문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반영이 되지 않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시간을 기다리는 게 가장 크죠. 시간을 기다리는 게 가장 크고 시간을 기다리는 죄송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뭐가 있고 또 한번 그 내용들이 뭔지 한번 내용들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내용들을 살펴보면 보시는 대로 서울국세청 조사 4국이 코나이에 대한 특별세무조사를 착수했죠. 작년에 12월 달에 있는 일이었죠. 근데 여기 보시면 코나임 지분을 사들인 과정이 석연치 않다고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세무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코나이 측에서는 5년간 4년간인가 하여간 그 세무조사를 안 받았을 경우에 정기적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거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시장에서는 특별세무조사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코나이가 특혜를 입었나 안 입었나에 대한 그런 조사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악재가 당연히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다른 소식은 코나이가 북미와 유럽 시장 생체 인식카드 도입을 확대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북미와 유럽 시장에서 생체 인식카드 도입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요. 현재 이미 유럽 시장에서 매출의 40%를 달성하고 있고 미주 시장에서도 600억 원의 매출을 달성하고 있죠. 그래서 코나이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지역화폐만으로 사업 구조가 있는 게 아니라 어쨌든지 간에 미래지향적인 IT 기업으로 충분히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는 그런 가능성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징조라고 보일 수 있죠. 그리고 또다시 코나이가 신년에 블록체인 신사업을 한다고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코나이 측에서도 지금 지역화폐만으로 엮여서 협소화되는 부분을 상당히 본인들이 탈피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가 봤을 때 시장에서 제일 중요한 건 코나이의 관점은 지역화폐 쪽입니다. 지역화폐 쪽에서 어차피 정치적으로 이재명 대표하고 어떻게 엮여 있는지 또 어떤 그 이재명 대표의 그 흐름에 따라서 또 민주당의 흐름에 따라서 코나이의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게 차트상에서도 이미 여실히 드러나 있는 거고 그런 부분들을 우리는 또 관심 있게 안 볼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와중에 코나이가 1월 20일 날 보통주 33만 6,700주를 소각을 결정했습니다. 자신이 이제 어쨌든 취득했던 보통주 이 부분을 소각한다는 얘기는 굉장히 호재죠. 주가는 굉장히 호재입니다. 있던 주식을 없애는 거기 때문에 주주 입장에서는 굉장히 호재일 수밖에 없는 거고요. 또 다른 게 80억 원 규모의 자사주 신탁 계약을 했습니다. 어차피 있는 주식도 소각하고 또다시 80억 원을 들여서 자사주를 취득하겠다고 했죠. 그렇다 보면 시장에서는 물량을 회사 측에서 흡수해주는 역할이기 때문에 굉장히 호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도 주가가 탄력적으로 올라가지 않았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큰 게 이걸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는 경기지역화폐를 수성할 수 있을까 하는 거죠. 그래서 24일부터 대행사 선장 절차에 돌입했는데 경기도에서 벌써 두 번째 우리가 코나이가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세 번째 할 때
지금 특혜 의혹과 맞물려 있어서 이 부분이 어떻게 될까가 지금 세간의 관심의 초점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만약에 그 코나이 쪽으로 다시 타결이 된다 그러면 이때부터는 주가가 한번 위로 불을 뿜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현재의 가장 큰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탈락한다 그러면 악재일 수도 있습니다. 일단 그 부분까지 기억하셔야 될 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은 4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보이는 지역화폐 운영사 선정이 24일부터 카운트다운에 돌입했고요. 다음 달 5일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개최하는데 7일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요 결과들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나올 걸로 보이는데 뭐 이 부분에서 뭐 특혜 있다 뭐 있다 하는데 만약에 이게 배제가 될 경우에 요 부분이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코나이 측에도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은 일단 정치적으로 이재명이나 민주당 정부에 이게 굉장한 뇌강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요 부분은 뭐 이 부분을 어떻게 뭐 국정감사에서도 그렇고 김동연 지금 현재 경기지사도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그 의혹이 있는 부분들이 다 적법하다고 이미 얘기를 했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이러한 과정에서 이거를 탈락을 하고 다른 업체가 선정될 경우 뭐 복마전 내용들이 공개되거나 아니 뭐 아킬레스건이 될 수도 있어서 이 부분은 코나이가 선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래서 3년씩 2번 코나이 계약을 이미 체결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결과가 나온지가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뭐 제 생각에는 당연히 다시 될 걸로 봅니다. 왜냐하면 공고에 명시된 사업법 요구사항을 보면은 기존의 카드를 교체 중단 없이 계속 사용해야 된다는 게 있거든요. 물론 불가피하게 신규로 전환할 경우 기존에 갖고 있던 사람들이 또 다시 그거를 발급받아야 되고 하는 이런 굉장히 불편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뭐 관련 비용이 운영사 전적 부담으로 가능하다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교체를 안 하겠다고 하는 게 맞죠. 그래야 어쨌든 제가 시민의 불편을 가중시키면서까지 교체했을 때 그게 또 문제가 되면 이게 또 아마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또 현재는 어찌됐든지 간에 다수의 국회의원을 보유한 민주당의 대표가 이재명 대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 측의 뜻을 많이 거스르긴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뭐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뭐 다른 의견이 아니고요. 코나이는 특혜 의혹으로 꾸준히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떻게 처리가 될 것인가 하는 것은 시장에 아주 큰 관심사입니다. 그리고 이 사항과 더불어 아주 중요한 사항이 한 가지 있죠. 또 하나는 이재명 대표의 2월 26일 2심 결심 공판입니다. 결심 후 3월 중순 선고 예상이죠. 그래서 이 부분 역시 이 부분의 그 선고 여부의 유무죄에 따라서 주가의 등락은 한번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뭡니까? 세 번째는 탄핵 여부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여부. 그래서 이게 어차피 대선 조기 국면으로 들어가느냐 마느냐.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조기 국면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이 부분에 만약에 악재가 됐어요. 예를 들어서 유죄로 인해서 이재명 관련주가 악재가 됐을 경우에도 요게 탄핵이 빨리 선고가 된다 그러면은 어쨌든지 간에 5월 중에는 대선이 마무리가 열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부분은 대법원에서 6월달 이후에 상고 마지막 대법원 판결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요 부분이 행사가 되면 이 악재는 자동 사멸됩니다. 그래서 지금 코나이 측에 어차피 여러 가지 형태로 봤을 때 최악의 경우는 경기도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최악의 경우를 상정해 보자고요. 최악의 경우는 왜 이러죠? 최악의 경우는 경기도 지역화폐가 탈락이 되고요. 그죠? 2심에서 유죄가 나오고요. 이재명 대표의 2심에서 유죄가 나오고요. 그 다음 탄핵이 부결됐을 때. 이럴 경우는 지금 코나이에서는 완전한 악재입니다. 완전한 악재. 그렇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모서리 반등 형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뭐 손해를 보고 나온다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가 기대했던 흐름은 완전히 비껴나간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게 이제 최대의 어쨌든 리스크죠. 그런데 여기서 뭐 예를 들어서 뭐 2심까지는 유죄가 나왔는데 탄핵이 결정이 됐다. 그래서 5월에 대선이 열린다. 그러면
이거 탄핵이 결정되기 전까지는 이 두 가지 때문에 악재가 됐다가, 그쵸? 악재가 됐다가 탄핵이 결정되는 순간 바로 호재로 돌변을 할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코나이 측에서는 이게 만약에 이게 결정이 되면 여기서 한번 슈팅이 나올 수가 있고요. 또 마찬가지로 여기서 무죄가 나오면 여기서 슈팅이 나올 수가 있고요. 두 개가 안 된다 하더라도 탄핵이 인용되면 여기서 슈팅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 군데의 슈팅이 나올 수 있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코나이에서.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지 간에 셋 다가 부결이 됐을 때가 악재인데 그런 경우는 어쨌든 확률적으로 작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코나이 측의 돌아가는 시황이나 내용은 나쁘지가 않다. 그리고 만약에 대선의 탄핵이 결정이 되고 조기 대선 국면으로 들어가서 이재명 대표라든가 민주당 정부가 어쨌든지 간에 정권을 교체하는 상황이 나온다 그러면 코나이는 지금의 움직임이 아니라 아주 점핑하는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보시면 제가 제시해드린 가격이 처음에 제시해드린 가격이 이랬습니다. 이미 제 밑에 영상들 많이 보셨겠지만은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현재 들어온 게 얘가 들어온 상황 아닙니까? 그죠? 나머지 부분이 이렇게 있는 상황인데 이 중간에서라도 얼마든지 또 추가로 할 수 있겠죠. 그러고 나서 우리가 기다리는 거는 당연히 이거 돌파죠. 돌파인데 그림을 한번 바꿔볼게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들어왔다가 지금 모아 있는 상태가 돌파를 했을 때 우리가 원하는 그림은 이걸 돌파하고서 크게 가는 그림이다. 그러면 큰 그림을 한번 봐야죠. 월봉의 흐름을 보면 이 구간이 언제입니까? 코로나 시국의 구간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 구간이 여기 위에 있던 구간이 민주당 정부 시절의 구간입니다. 그렇죠? 그러고 나서 철저하게 정권이 바뀌고 바뀌고 하면서 지금 이렇게 밑으로 기이면서 여기서 수많은 행보를 했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완전히 숨죽이면서 있었던 거죠. 그게 다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정부가 바뀌거나 역할론이 어쨌든 민주당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요 라인이죠. 요 라인을 돌파되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있었던 이런 흐름에서 움직임이 어떤 거라는 걸 이미 체득을 했기 때문에 이 체득을 넘기는 흐름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있죠. 그리고 코나이 측도 기존의 지역화폐만 의존하던 방식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뉴스를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뉴스를 한번 다시 보여드리면 보시는 대로 생체 인식 카드도 도입을 하기 시작했고 또다시 코나이가 신년 블록체인 신사업도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파일을 키우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기존에 우리가 봐왔던 요때 민주당 정부 때와 어쨌든 코로나 시국에서의 움직였던 이 움직임과는 또 다른 움직임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현재 이제는 어쨌든 경제를 바로 끌어올리는 힘을 만들어내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형태가 강하게 지금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 진작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국민의 민심을 달래고 만족도를 올리는 정책을 하는데 그게 어쨌든 지역화폐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상당히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게 민주당 쪽으로 간다면 아주 극을 달할 걸로 봅니다. 그래서 지금의 지금 상승 첫봉은 상승 초기 잉태봉으로 보기 때문에 이 위를 강하게 돌파할 경우 요 위 라인을 돌파하는 아주 강한 흐름이 될 수밖에 없고 계속 말씀드리자면 정권이 바뀌기 시작하면 어쨌든 대선 관련 주들은 이런 슈팅 과정 있죠. 슈팅 과정 이후에 추가적으로 더 갈 수는 있지만 대선이 끝무렵에서는 수직 급락을 할 겁니다. 급락을 하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본래 자료 찾아갈 거예요. 근데 이런 주는 정책 관련주는 어쨌든 정책의 핵심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대선의 영향에 따라서 상승을 한다 그러면 대선 발로 올랐다가 이 구간에서 추가적으로 더 강하게 갈 수 있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중점적으로 한번 보고서 잘 관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국면 지금 세 번째 잘 잡았고요. 그 다음 밑에 내려온 구간은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이 구간들을 잘 활용해서 추가로 들어온다면 추가로 잘 매집을 해서 위쪽으로 가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많이 횟수가 많아졌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로 다시 강하게 올라온다 그러면 여기서 일정 부분 수익 실현을 하시고 나머지를 기분 좋게 들고 가 보시는 전략을 취하는 게 가장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움직임은 나쁘지 않습니다. 나쁘지 않고 제가
보여드렸던 맥점마다 맥점에서 바로 강하게 반등 나오는 걸로 봐서는 지금 현재 매수세도 상당히 붙어 있는 상태로 보이고요. 또 매수 대기도 상당히 많은 걸로 보입니다. 거기다가 사측의 어쨌든지 간에 자사주 소각과 자사주 추가 매입이 있기 때문에 수급면에서는 상당히 유리하다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아까 보셨던 세 가지죠. 세 가지 우리가 시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경기 지역 화폐의 선정과 이재명 대표 2심 또 말씀드렸던 탄핵 결과 여부 이런 구간들이 이제 정치 시황에 따른 이제 움직임이 필요한데 그 움직임 때문에 좀 기다리고 있는 국면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더 내려온다 그러면 추가를 하셔서 강하게 보유를 한번 해보시는 게 수익에는 굉장히 유리할 것 같다는 제 시나리오를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오늘 1월 28일 코나이에 대한 리뷰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 또 연휴 잘 보내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